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일부 듣다 보면은 20분 안에 순삭되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주요 뉴스 전해주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스인 깊이를 더해 주실 우리 추은호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검수 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 법안 추진과 관련해서 연일 새로운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이 예정돼 있던 해외 순방 일정을 보류했죠? 네, 그렇습니다. 2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미국, 캐나다 해외 순방 일정을 보류한 건데요. 국회에서 검수 완박에 대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이 여야의 대치가 좀 강해지자 이런 결정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박 의장은 중재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 법안 처리에 힘을 실어줄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첫 번째 뉴스인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 국회의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요.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방망이 두드리는 네. 거, 법안 상정, 통과 이것을 방망이를 두드림으로써 마무리가 지어지는데 해외 순방하면은 당연히 본회의 사회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사회권을 부의장한테 넘겨지는데 네. 부의장은 2명입니다. 민주당 소속 김상희 또 국민의힘 소속 정진석 부의장인데 당연히 민주당 소속 김상희 의원에게 넘겨질 것으로 민주당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지 법안 처리가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다라고 기대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70년간이나 유지되었던 국가의 중요한 형사체계를 바꾸는 중대한 법안 처리를 앞두고 네. 국회의장이 사회권을 넘겨주고 외국으로 간다? 사실 국민 정서상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국회의장이 처리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리고 국회의장의 임기가 다음 달 29일까지입니다. 마무리를 멋있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박병석 의장이 해외 순방을 포기한 결정을 내린 것 같고요. 여기에 하나 더 한다면 뭐냐면은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그냥 정치 원로로서 흘러가게 놔둘 수가 없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역할을 맡아야 된다. 특히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네. 만약에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된다면은 국회가 파행되고 아주 전국이 꽉 막힐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거를 국회의장이 막는 중재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역할에 나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뭐 해외 순방에 대해서는 뭐 취소하거나 연기하겠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서 그대로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박 의장이 해외 순방을 연기하는 것으로 네. 일단 어떤 보류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영배 의원이 탈당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 검수 완박과 관련이 돼 있는 거죠? 네, 민 의원이 탈당 배경을 직접 밝힌 건 아닌데요. 오프닝에서도 앵커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을 반대해서 이 자리를 대체하기 위한 것 아닌가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가 어려워지면 이때 안건조정위를 구성하는데 이때 민 의원이 무소속이 되면 야당의 몫을 할 수 있어서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된다. 이런 해석이더라고요. 네. 근데 언뜻 들어서는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검수완박 추진에 도움이 되는지 뉴스인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검수완박 법안은 법사위 제1소위에서 심사 중입니다. 네. 정상적인 절차라면은 소위 의결하고 법사위 전체 회의 그리고 본회의 상정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죠. 하지만 여야 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 팽팽하게 의견이 맞설 경우에 제적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은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법사위 제적이 18명이니까 그중에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6명, 지금 이제 무소속 2명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그 안건조정위원회를 소집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구성이 되는데 그러면은 90일 안에 상임위에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각 3명으로 구성하기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3명이죠. 야당 몫이 문제인데 그러면은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이 됩니다. 아하. 그럼 무소속 여기에
당초 양양자 의원을 염두에 뒀었는데 네. 양양자 의원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니까 부랴부랴 민영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서 네. 그 무소속 몫을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6명 중에 4명이 찬성하면은 90일 기다릴 필요 없이 네. 바로 안건이 통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속전속결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양양자 의원 대신에 민영배 의원을 넣기 위해서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걸 두고도 의견이 갈려요. 굉장히 전략적인 행동이었다, 뭐 전술이었다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검수완박 추진을 위해서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으로서는 자기들은 전략적 행동이다라고 그렇죠. 하겠죠. 예. 네. 그렇지만은 객관적으로 보면 꼼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게 왜 생겼냐면요. 과거 국회에서 날치기 그리고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몸싸움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았습니까? 네. 동물국회라 그랬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 90일간의 숙려 기간을 두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하라. 그런 측면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런 좋은 취지는 전부 사라져 버렸고요. 다수당은 법안 처리를 빨리 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러니까 소위를 건너뛰기 위한 수단으로 이것을 활용하고 있고, 네. 소수당은 법안 통과를 지연시킬 수단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민주당이 압도적인 우위, 상임위원회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한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의 그 저지 전략은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예.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보면은 양양자 의원이 민영배 의원 탈당에 대해서 이 발상에 경악한다, 민주당 성찰해야 한다 이렇게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왔는데요. 자, 검수완박을 위한 민주당 움직임과 관련해서 이 민주당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3부의 유승찬의 콕에서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뭐 이 검수완박과 관련해서는 지금 검사들도 잇따라 회의를 열고 있죠. 네, 맞습니다. 어제 이제 평검사 대표회의가 열렸는데 이게 예상보다 훨씬 길게 10시간 가량 마라톤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이 평검사 대표회의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일단 검사들은 크게 3가지 정도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서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 또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편파 수사 같은 문제가 발생해도 검사가 재수사할 권한이 없어지는 걸 또 경계했고요. 마지막으로 대형 부정부패 비리 사건, 또 공직부패 범죄, 금융기업범죄에 특화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문제점을 좀 꼽았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부장검사 회의도 이제 예정돼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비슷한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네. 지금 검찰은 고검장 회의 한번 했었죠. 어제 밤샘으로 이제 평검사 회의 했죠. 오늘 부장검사 회의 할 예정이고요. 오늘 또 마침 그 일선 검찰의 막내급 평검사 네. 별도로 또 한 150명 정도 되는데 별도로 또 회의를 합니다. 네. 여기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차장검사들입니다. 차장검사들도 이런 회의들 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전국 단위 회의를 개최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른바 이런 거를 보고 흔히들 우리 검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구체화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검수완박과 관련한 입법 이게 지금 하루하루 다르게 상황이 전개가 돼서 지금 어떻게 이 방향을 잡게 될지 참 쉽게 예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